5번문에 한번 보실까요? 이제 주요 규정인데 최단기간 가장 짧게 살아도 얼마는 인정해 주겠다? 1년. 1년은 연장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누구만요? 임차인만. 단에다가 또 당사자는 또는 임대인은 막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임차인만 1년이면 1년이 유효하다고 여기는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다 2년 미만도 1년도 얼마를 살 수 있다고요? 그만한 집이 없으면 1년, 2년 더 살 거야. 입니다. 그래서 2년을 채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단기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묵시적 갱신도 한번 참고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임대인 쪽에서 이제 만료기간 6개월에서 2개월. 요것도 이제 2020년 12월 10일 전에 계약은 1개월입니다. 또. 근데 하다 2개월까지 갱신 거절. 그리고 뒤에 문장 또 어렵죠.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은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았을 때 뭐는 안 했다는 소리를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없다. 올려달라 소리가 없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갱신된 거야. 묵시적으로 갱신된 걸로 법에서는 불안정한 거 딱 질색이라고 했잖아요. 본다. 그럼 다시 얼마가 최단기간 다시 2년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생길 건데 한번 조심하실 게 우리 최초 기간이 이렇게 최초 기간이 1년이었대요. 1년. 최초 기간이 1년이었었다. 근데 서로 아무 소리가 이렇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거 인터넷에도 그냥 1번인가 2번인가 여러 가지 그냥 답변이 있고 아주 소설도 많고 난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1년 살았는데 아무 소리가 없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다시 묵시적 갱신돼 가고 2년 연장되면서 3년이 보장될까요? 이건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최단기간 1년 아무 소리 없었다. 1년으로 이렇게 최단기간 1년으로 연장되고 최단기간으로 아까 이제 2년 미만은 2년이야 그랬었잖아요. 최단기간 2년. 그래서 2년으로 늘어난 거고 그 후에 이제 다시 아무 소리가 없으면은 2년 다시 연장돼서 이러면 4년이 될까요? 아니면 1년 만에 바로 묵시적 갱신돼 갖고 3년으로 끝날까요?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죠? 꼭 답이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은데 답은 3번이라고요? 3번은 없는데 3번은 누가 주무셨나 봐. 그입니다. 그죠? 몇 번? 그죠? 2번이 맞습니다. 2번.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도 생각은 될 겁니다. 그렇죠? 1년에서 묵시적 갱신 아무 소리 없으니까 묵시적 갱신되면 3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소리 없다. 최단기간 2년이니까 1년 더 연장된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임차인이 나가야 되겠대. 그러면 여기서 이제 2년 연장됐는데 나간다. 그러면 3개월 후에 나갈 수가 있을 건데 아니요.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1년 더 연장돼 갖고 2년 된 거야. 그럼 중간에 나간다? 못 나가. 중개보수도 다 물어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나간다 했을 때 묵시적 갱신이면 중개보수도 안 냅니다. 임차인이 안 내는데 중개 수수료, 중개보수도 안 내는데 여기는 계약 위반. 그래서 2년으로 아예 연장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 때 이제 정말 딱 1년만 살고 나갈래요. 그러면 만기 2개월 전에는 나간다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얘기 없었어. 그리고 이제 1개월 만에 또 나간다. 늦었어. 이미 2년으로 연장된 거야. 이거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연장된 거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야. 주인이 안 된대 그러면 1년 더 채워야 된대. 중개보수도 물어주고 나와야 된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자. 꼭 하셔야 됩니다. 요거 아니고 요거다. 정답은 요거다. 판례도 있으니까 조심하자. 우리 신문 쪽에서 또는 인터넷에서 막 이거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판례는 그렇게 안 본다고. 그입니다. 최단기간 있는데 왜 1년에서 3년까지만 보장도 2+2는 어디 가고 여기는 3년으로 끝나냐고. 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임차인을 약간 보호를 해주기 위한 건데 급하게 2년 안 돼갖고 나갈래니까 돈이 많이 깨지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매하고 그러면은 판례를 좀 떠들어 보고 물어보고 해야지 우리 생각으로 이럴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사고 친다는 겁니다. 조심하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아무 소리 없으면 2년. 근데 이제 조심할 게 우리 임차인은 옆집에 보니까 더 싼 집이 있다는 겁니다.
나갈래요. 나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얼마라고요? 여기는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꼭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민법동에서도 이제 많이 볼 건데 이렇게 묵시적 한번 우리 묵시적 갱신을 한번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묵시적인 갱신. 이 묵시적 갱신이 너무 많이 복잡해졌어요. 자, 첫 번째 우리 지금 시간 아닌데 민법. 자, 민법에 가면은 또 거기도 아무 소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 소리가 없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임대인 이제 나가라고 해서 해지 통보를 했을 때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요? 임대인은 6월. 이런 거 이제 많이 알 겁니다. 임차인. 근데 올해 이제 임차인에 아까 3개월 그러니까 무슨 1개월. 그건 민법입니다. 이건 민법이야. 주택 아니야. 상가 아니야. 이런 경우는 임차인은 나간다. 요건 나간다. 얼마요? 1월. 이건 민법에 있는 겁니다. 민법. 딱 우리 청 교수님 얘기하는 민법은 이래 조심하셔야 됩니다. 민법에 그냥 이건 임대차입니다. 임대차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는 전세권을 가볼까? 전세권은 물권이다. 물권입니다. 물권. 그럼 우리 전세권자도 강한 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같을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전세권에서 아무 소리 없었다. 전세권 설정자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 그입니다. 글자도 많은 거 보니까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주인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권자 걔도 6개월, 1개월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 3개월도 없어. 전세권자 나간다 라고 했을 때 등기 있었던 우리 전세권은 어떻게 될까요? 물권. 야도 물권 가지고 있습니다. 물권이면 똑같아. 그래서 나가라 얼마? 6월. 나간다? 6월. 여기 6월입니다. 6월. 민법에 임대차고 헷갈리지. 여기 전세권이라니까 물권은 전세권이야. 여기도 6월이야. 같습니다. 나간다. 6개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주택으로 왔다.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였을 때. 먼저, 주인, 임대인은 나가라.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누구를 위한 법이야? 그입니다. 임대인은 나가라. 6개월이고, 아예 3개월이고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임차인만. 그래서 여기는 임차인만, 그렇습니다. 임차인은 아까 2년, 그만한 집이 없으면 저 2년 살래요. 나가라고 하면 2년 전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3월, 둘 중에서 골라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3월 후에는 나갈래요. 라고 해서 나간다.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보증금 마련할 시간을 줘라. 자, 임대인도 안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가니까 나 대출이라도 받아서 줄 테니까 좀에 기다려. 3개월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차는 2월 전까지, 임차인 2월 전까지 얘기를 안 했을 때, 통보 안 했을 때 묵시적 갱신. 중간에 언제든지 전 나갈래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2년 살든지 나가든지. 그 다음에 이제 상가로 왔습니다. 네 번째 상가. 여기도 임대인이 나가라. 해지. 나가셔.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된다는 겁니다. 임대를 위한 법이 아니라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여기 이제 임대차에는 여기도 임차인만. 근데 둘 다 특별한 법이지 얼마라고요? 3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1년. 묵시적 갱신은 1년을 그대로 살든지 아니면 전 나갈래요. 한 5개월 만에 나갈래요. 그럼 여기도 3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후에 해지 요거는 가능하다. 여기도 보증금 마련할 시간을 달라. 하셔야 됩니다. 5번에 이제 농지법이 하나 나올 겁니다. 농지법. 자, 농지법도 이제 여기도 묵시적 갱신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그러니까 여긴 또 3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가 1개월 전, 여기 이제 1개월 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주택은 2개월 전이고, 농지법은 3월 전에 나간다 소리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얼마라고요? 여기도 이제 임대인은 권리가 없는데 3년. 여기 이제 3년으로 그냥 연장. 여기도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가 1개월, 주택 2개월, 농지법 3개월,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점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권, 전세권
임차권, 민법에 그냥 임차권, 상가주택이 아니야, 농지가 아니야, 그런 놈들은 바로 여기야. 6개월, 1개월. 자, 이러면 이제 모두 정리가 되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이거 가끔씩 물어봐요. 막 머리에 쥐나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눈에 보시고 이제 정리를 잘 한번 해 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아래에 갱신 요구.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갱신합시다. 이렇게 꼭 요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구. 자, 5%를 증액할 수 있고, 그리고 2년에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가 됐을 때, 그리고 자, 2번, 상가는 3번입니다. 요걸 또 3번 그럴 겁니다. 갱신 요구는 3번 이상 연체됐을 때 안 된다. 상간이 그럴 겁니다. 주택이야, 주택. 2번이야. 그리고 인턴이 직접 거주를 주장했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나간다. 그 다음 이제 3번째가 위반했을 때는 얼마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3년 안에 시효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분, 그리고 2년 분, 그 다음 임차인 2분 손해 중에서 어떤 금액? 가장 큰 금액. 요 3번도 한번 간단하게 꼭 내볼 만합니다. 이렇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손해배상인데, 여기 3월분은 언제? 갱신 거절 당시. 그러니까 이제 거절 당시입니다. 자, 거절 당시의, 그리고 환산은 올 차임입니다. 올 차임. 많이 복잡합니다. 우리 보고 계산해 보라고는 안 할 겁니다. 갱신 거절 당시에 환산 올 차임. 이 올 차임에 그리고 3개월분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3억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3억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5억으로 새로운, 여기 이제 갑인데 을한테 전세나 월세를 바로 새로 5억으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3억으로 살았으니까 갱신 거절 당시에 요거 환산 올 차임에 3개월분 그걸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3억이면은 복잡해집니다. 좀 이따 이제 환산 올 차임 지금은 4.25%. 4.25% 또 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연 2%에다가 기준금리 2.5%이니까 2.25%이니까 두 개를 합쳐니까 4.25%. 예전 또 1.75다 보니까 3.75였는데 갑자기 0.5%를 훅 올리니까 막 빅스텝으로 올리니까 여기가 이거 아니다. 우리 예전에 수업할 때 이걸로 했었는데 이제 7월 3일부터는 이걸로 올랐어. 근데 우리 시험장 가기 전에 조금 애매한 게 좀 거기도 그때 올리거나 아니면 11월 올리거나 한 번 올해 정도에 또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2.5로 가든지 2.75로 가든지 그럼 또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4.25로 곱하고 나누기 12를 하면 환산 올 차임이 나옵니다.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환산 올 차임에다가 이렇게 나온 금액에 3을 곱하라는 겁니다. 갱신 거절 당시에 3개월분 입니다.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한번 해보셔. 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금액이 이제 얼마인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아마 300 얼마 정도가 나올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2년분인데, 자, 2년분은 이제 여기가 이제 제3자한테 전세나 그 다음에 월세를 준 금액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갱신 거절 당시에 차액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거절 당시. 그러니까 제3자한테 세 준 거, 그 다음에 갱신 거절 당시 두 개 이러니까 2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를 준 거, 그럼 5억이겠죠, 5억입니다. 요거 5억으로 줬잖아. 그리고 내가 살았을 때 갱신 거절 당시의 금액은 3억이었잖아. 그러니까 요 차액의 2년분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환산 올 차임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자 보시면은 이제 24를 곱하거나 아니면 2억으로 계산해도 괜찮아요. 복잡하긴 할 겁니다. 2억으로 계산해 놓고 그다음에 환산 올 차임으로 만들고 나서 24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면은 이제 한 1,700인가 나올 겁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디귿번에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거나 이 중에서 임차인 2분 손해액 중에서, 자, 이분 손해액 중에서 가장 큰 금액, 요 세 중에서 가장 큰 금액. 근데 이제 가로넣기 문제를 좋아하니까요. 여기 뭐게, 그 다음에 여기에 큰 금액이 이게 적은 금액이 이게. 자, 이런 식으로 세 군데를 가로넣기 한번 해볼 만합니다. 얘네들 가로넣기 꼭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와요. 작년도에는 주택거래신고에서 임대차 신고에서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꼭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헷갈릴 겁니다. 여기가 2년분인가 3개월분인가, 여기가 3개월분인가 2년분인가 6개월분 3년분 이런 거 없습니다. 임차인 입은 손해액 중에서 가장 큰 금액, 그러니까 요 세 개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바로 여기서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라는 겁니다. 직접 거주한다고 했는데 거주 않고 내보내고 딴 사람한테 세를 줬네, 요 소리입니다. 근데 딴 사람한테 세를 안 줬네, 그럼 여기는 아니겠죠. 그럼 요놈하고 여기입니다. 이사비용, 중개보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한번 잘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한테 계산까지는 뭐 얘기를 안 할 거니까. 근데 실무 때는 이제 상당히 좀 골치 아프니까 이런 거는 절대 계산하지 마셔야 됩니다. 저도 한번 계산해보면 아주 머리 쥐납니다. 잘못 또 계산하면 어떡할 거야. 그 다음에 증액 청구는 5%. 1년 지나도 5%는 가능하고요. 계약기간 2년이라도 5%는 가능하다. 한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바꿀 때, 이제 아까 여기 이제 바로 이제 연 10% 또는 기준금리에다가 2를 더한. 기준금리, 그러니까 아까 2.25. 그리고 연 2% 더하니까 4.25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기준금리 아까 이제 2.25. 여기가 이제 기준금리 2.25%. 그리고 연 2% 더하니까 4.25. 근데 만약에 이제 금액이 또 달라져서 만약에 2.5%다. 그러면 4.5. 근데 만약에 2점 또 이제 여기 이제 5에서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뭐 5 아니면 또 7호 이렇게도 오를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4.75. 그래서 이제 요 줄 중에서 이제 하나가 또 오를 가능성이 또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사실혼자, 자, 임차권 승계를 할 수 있는데 2촌, 3촌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형제자매, 2촌 이내 형제자매가 승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는 대항력만 갖췄을 때, 그리고 선순위 담보권자들보다 항상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요 정도 해놓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제 간단하게 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쭉 간단하게 봐도 괜찮습니다. 자, 특히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가장 마지막에 최우선 변제가,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갔을 때 최우선 변제는 인정된다, 안 된다? 최우선 변제 인정 안 된다. 근데 조심하실 게 우선 변제는 인정돼요. 우선 변제는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마지막이라는 게 갑이 임차권 등기,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나갔는데 을이 요 101호를 다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 났을 때 최우선 변제권이 갑에게 있을 건데 또 을한테 인정되겠냐고. 또 주는 건 없겠죠, 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 을은 최우선 변제권은 없다. 그럼 우리가 확인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놨으면 을구에 보일 건데 왜 이런 걸 확인 안 해보고 을한테 당신도 소액이네요, 최우선 변제 받겠네요, 받기는 뭘 받아?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최우선 변제 받고 우선 변제, 그런데 기다리면 또 돈이 없습니다.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는데, 우선 변제는 받는데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조심하자. 확인 잘해야 된다. 꼭 하셔야 됩니다. OX 문제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매도하고 임차했을 때, 요거 판례 아주 독특하다고 있습니다. 매도하고 임차했을 때는 누구? 매수 명의로, 자, 왜 그런지도 판례를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동의 3번에도 똑같다고 있습니다. 매도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그때 이제 대항력이 발생한다. 꼭 맞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안 그래. 그리고 왜 안 그런지 잘 점검을 꼭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이런 경우일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갑이라는 분이 바로 이제 502호에서 살고 있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을이 매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매수인입니다. 그럼 이제 3억으로 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도하고 임대차. 자, 매도하고 이제 만약에 전세 산다. 자, 그럼 이제 요즘 이제 전세권 설정해서 전세 살 때 거의 한 2억 5천 정도 이렇게 달라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거의 요 매매 금액, 전세 금액이 딱 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서울은 3억을 달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죠. 아예 요즘은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 집 사겠다. 정말 집 사는 게 나올 정도로 이거 불안불안.
근데 이제 우리 아파트는 그래도 요 금액이 올라가겠죠, 입니다. 한 1년 지나면 3억 2천, 3천, 그리고 한 2년 지나면 3억 5천은 될 겁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3억 정도 돼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파트는 괜찮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저기 막 썩은 빌라를 이제 썩빌 그럽니다. 썩은 빌라, 그러면 요놈이 오히려 가격이 더 내려가 버릴 수가 있을 겁니다. 2억 5천. 그럼 이제 전세금보다 더 높아버리니까, 전세금 더 높다 보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빌라, 연립, 단독주택 이런 것들은 매매 금액하고 아예 전세금이 딱 붙어버리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안 봐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럼 여기를 잘 보실까요? 매도하고 우리 이제 매도인 쪽에서 매도하고 나서 다시 전월세, 임대차를 살 때는 왜 그러겠는가 하게입니다.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분 지금 갑을 한번 잘 볼게. 계속 지금 소유권자. 그러니까 우리 법은 소유권자를 보호하는 법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도하고 임차했어도 이 우리 매수인 쪽에서 소유권을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 돼야, 그럼 이제 더 이상 소유권자가 아니고 임차인, 그 임차인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것 때문에 자꾸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얘기를 자꾸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된 날 아니죠. 그죠? 항상 우리 그죠? 다음 날. 아까 대항력은 다음 날. 아주 주구장창 아주 귀창 떨어져라 다음 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다가 전입신고한 날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애초부터 임차인이었니?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입신고 그리고 거주하고 있었지만은 요분은 전입신고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 할 것도 없고 뭐 한 3년 전부터 이미 살고 있었는데 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전입신고한 다음 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져가야 돼. 이제 소유권을 가져가고도 항상 우리 대항력 다음 날, 아까 날짜 계산도 해놓고 계십니다. 10일이니 11일이지 계십니다. 그러니까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언제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불안하다는 게, 그럼 만약에 8월 10일에 또 대출을 받아서 이제 대출을 신청해놓고 대출 등기가 되면 어떡할래 합니다. 그럼 한 8월 1일부터 가고 대출 신청 해놓고 가가지고 오늘 또 등기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집값이 한 3억인데 거의 한 2억 5천을 대출로 받아서 써먹었네. 그리고 전세금은 또 2억 5천을 받았네. 집값이 정말 5억도 아니고 돈 받은 게 5억이네. 막 이럴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말 매도하고 임대차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분이 정말 많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대출을 받으면 어떨까? 대출을 신청해놨는데 알기도 어렵다 보니까 문제가 좀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수인, 소유권 없어져야 돼. 소유권 없어져야 돼.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한, 그리고 항상 대항력은 다음 날. 잔악계나 불조시 다음 날이 빠져버렸습니다. 정말 저러면 거의 막 80%는 당할 겁니다. 다음이 빠졌다는 거 보이겠냐고 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음 날 어디 갔니? 출장 보냈니? 그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 날이다. 여기는 전입신고 아니다. 거주 아니다. 그입니다. 대항력이 계속 밀려나네. 동일 3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매만 받아야 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에서 우리 공무원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수정을 요구하여 신고했는데 대항력 인정된다고요? 아니요. 공무원이 잘못 기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잘못 기재. 여긴 대항력 없어. 신고한 사람 당신이잖아. 그럽니다. 당신이 잘못 신고했잖아. 대항력이 없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째도 좀 어려운데 매매 전에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췄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항력을 갖췄는데도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을 이미 갖춰놨다는 겁니다. 그 후에 매매계약 해제. 그럼 이런 경우에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야는 뛰어내려야 되니? 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임차인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대항력 있다. 해제가 된다고 해도 대항력은 있다.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라. 여기는 문제가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4번 잘 보실까요? 공동주택인데 집원 외에 동호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정말 여기는 없다. 맞죠? 대항력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단독으로 바뀌었습니다. 단독주택인데 집원 외에 동이나 호수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대항력 없다. 단독주택? 아니요. 그죠? 동호수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집원만. 그렇죠. 집원만. 요즘 이런 거 자꾸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틀려주니까 저것들이 재밌나 봐.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아주 틀려주니까 재밌어갖고 우리 시험 문제를 출제원들은 계속 낼 겁니다. 아주 손맛을 느껴갖고 입니다. 낚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실까요? 시장 등의 직권 말소로 요거 이제 계속 상당히 긴 판례인데 대항력이 소멸됐을 때 적법한 이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됐는데 적법이라고 했는데 그입니다. 선의 제3자를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선의 제3자를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뒤에 있는 판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랬을 때가 대항력이 없다. 여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거쳤으니까 선의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 여긴 특별하다니까 정말 특별한 법이니까 특별하게 보호를 해줄 거야. 선의도 대항할 수 있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6번째는 아주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주택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전환은 보증금 빼주고 나서 월세로 바꾸는 거, 그 뭐 환산 월차임이란 소리하고 똑같은 얘기야. 연 10%, 그렇죠? 거기 맞죠? 근데 기준금리에다가 4배로 곱한, 아니요, 아니면 또 2를 곱한, 더한 그래야 됩니다. 아까 계산해봤지? 한번 문장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임차권 등기명령 후에 임차이니까 우선 변제는 아니죠. 앞 글자 하나 빠졌네. 최우선 변제 또는 일정에게 우선 변제가 인정되지 않는 거지. 우선 변제는 인정된다. 우선 변제는 인정된다. 그럽니다. 7번도 자꾸 나와. 최우선 변제가 안 된다고 했지. 우선 변제까지 안 된다는 소리는 없어. 근데 기다려봐야 소용없을 거야. 희망 고문이야. 그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임대인의 동의가, 그죠? 임대인, 저기다 임차인 이러면 안 됩니다. 동의가 있으면 임차인의 확정일자 공개를, 그죠?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건 맞다. 한번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